안녕하세요. 미얀마 양곤의 메이슨입니다. 양곤, 만달레이간 고속도로의 갓길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링사들이 이 고속도로의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지금쯤 최종 보고회가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C19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얀마 투자를 해도 될까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확진자는 21,000명을 넘었습니다. 8월 중순까지 총 확진자 400명대였다는 걸 생각한다면 엄청난 확산입니다. 병원 앞 텐트도 축구 경기장에 마련한 임시병상도 가득 찼지만 다행히 정부 측에서 양곤 컨벤션 센터에 500병상 규모의 병상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항원 신속 검사 키트 40만 개를 무상 기부한 덕에 테스트에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지금 양곤은 락다운 상태입니다. 통행허가증 없이는 양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통행증을 받기 위해선 합당한 사유서와 자기부담 테스트를 받고 QR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수의 트럭들을 통행금지시켜 물류수송의 어려움과 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11월 8일 미얀마 문민정부의 첫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곳곳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깃발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연기하자 하는 소리도 들리지만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의 사전선거는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의 집권 이후 기대와는 달리 외국인 투자가 주춤거리자 미얀마 정부는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에 호의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차별적, 제한적 제한의 완화와 철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미얀마 신정부가 발표한 신외국인 투자법은 외국인에게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제공하고 투자 허가 절차도 허가를 요하는 비즈니스와 승인을 요하는 비즈니스로 이원화했습니다. 또한 신투자법에는 투자자의 권리, 보호제도 등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2017년 12월 미얀마 건설부는 획기적인 콘도미니엄법을 공표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자는 0.5에이커 이상의 부지에 최소 6층 이상의 건물을 지어야 하고 기초공사의 3분의 1 이상을 진행하고 나서 선분양을 할 수 있으며 미얀마 거주 혹은 해외 거주하는 외국인은 총 가구 수의 40%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발자의 경우 개발 시 땅을 소유한 미얀마 국민과 합작을 해야 하고 개발자는 분양 및 임대 사업 모두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외국 법인과 개인이 콘도나 아파트 등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며 외국 건축업자가 미얀마에서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YTT Myanmar. All about Myanmar. 미얀마 진출에 관심 있는 첫 번째 것은 아마 저렴한 임금 때문일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2018년 5월 기준 1 4,800자, 8시간 기준 시급 약 600자입니다. 2020년 11월 최저임금을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C19 때문에 언제 협의회가 열릴지 불투명합니다. 그렇지만 쓸만한 일꾼을 최저임금으로 구할 순 없습니다. 적어도 150에서 200달러 이상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특히 중간 간부급은 4에서 500달러 정도입니다. 약 300만 명 이상이 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4에서 500달러 정도를 임금으로 받습니다. 물론 생활비는 미얀마보다 훨씬 높습니다만 해서 많은 수의 근로자들은 자국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미얀마 근로자들은 여타 동남아인들보단 성실합니다. 손재주도 좋고요. 종교의 영향인지 모르나 거짓말도 훨씬 덜합니다. 시간을 조금 들여 교육에 투자한다면 원하는 일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 스타일의 일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론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여행사, 부동산, 선원 송출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선원은 인기 직종입니다. 갑판수는 월 900에서 1200달러, 사망사는 2300에서 2700달러, 이항사는 3300에서 3800달러 정도이니 의사보다 훨씬 수입이 좋습니다.
남들의 몇 배나 벌기에 힘든 일이지만 선원이 되고 싶어 합니다. 또 각국의 선사에서도 타국보다 성실한 미얀마 선원들을 선호합니다. 환율과 관해 잠시 말씀드리자면 2020년 10월 8일 현재 1000원은 1119짜, 1달러는 1289.83짜입니다. 기준환율입니다. 원을 달러로 또 달러를 짜수로 바꾸는 과정에 은행이나 환전소를 이용하게 되고 기준환율이라 은행 가면 금액이 또 다를 것이며 수수료가 붙습니다. 해서 저는 1원 1짜수로 편하게 생각합니다. 소액으로 개인이 투자해도 될까 하는 질문을 한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저는 수도 없이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만 임대 수익이 높다고 콘도나 레지던스를 구매한다면 생각이 필요합니다. 사실 투자의 제일 큰 걸림돌이 높은 임대비일 것입니다. 서울, 부산과 비교해도 오히려 더 비싼 곳도 많습니다. 고급 콘도나 레지던스 월 임대료 2에서 3,000달러가 대부분입니다. 사무 실용도도 높습니다. 그것도 선불로, 그래서 더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처럼 로컬 주민들과 섞여 살면 훨씬 저렴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면 그 높은 수익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웬만큼 좋은 입지가 아니라면 향후 5에서 10년 내 벌어질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앞서 중국이나 일본의 미얀마 투자편을 보신 분들은 지금 이미 얼마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져 있고 또 앞으로 엄청난 규모의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더 있을 것이라는 건 아실 것입니다.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심지어 베트남까지 엄청난 자본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투자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싱가포르에서 건설하는 신도시는 그냥 큰 아파트 단지 정도가 아닙니다. 양곤의 일산보다 더 큰 신도시가 직하에서 설계한 대로 몇 개나 건설됩니다. 향후 그곳에 수십만의 가구들을 위한 아파트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 즈음엔 부동산 생태가 엄청 변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일본 직하의 2040 플랜이 어떤 것인지 알기 원하신다면 아래에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YTT Myanmar. All about Myanmar. 미얀마 정부는 지금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에 스위스 챌린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챌린지란 예를 들어 정부의 다리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었으나 여러 사정상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어느 날 A라는 기업에서 다리를 10억에 만들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개 입찰로 진행하며 기간은 60일. 아무도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A에게 수주하지만 B업체가 동일한 스펙에 9억을 제출했다면 B가 수주하지만 스위스 챌린지 시스템에서는 처음 제안서를 낸 업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B가 9억에 만든다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A가 8억 5천을 제시한다면 A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처음 제안한 업체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활발한 제안과 자금이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스위스 챌린지 시스템의 탄생 배경입니다. 당연히 부패와 비리는 수반되겠지만요. 그동안 투자에 망설임이던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어 나아질 것이라는 것이며 일본이 미얀마를 동남아 물류의 허브로 만들려 하고 있으니 불편하였던 시간과 비용은 점차 개선될 것이고 미얀마의 결정권자들도 시장 경제를 알아가고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어 사업 환경은 빨리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미얀마 프로젝트 뱅크를 구글로 검색해 보시면 정부의 개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미얀마는 그 자체로 보았을 때 분명 기회의 땅입니다. 단순히 봐도 여행 숙박업, 레저업, 건설업, 가공업, 농산물, 무역업 등 다양한 종류의 비즈니스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특히 모바일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생활이 모바일로 진행됩니다. 웨이브머니라는 돈을 보낼 수 있는 송금 앱입니다. 미얀마는 국민 50% 정도만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에서는 다릅니다만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송금 앱입니다. 휴대전화를 통해 또는 인근 웨이브샵을 통해 안전하게 송금할 수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업체에서 인수했습니다.
일본에서 시도하는 QR코드를 이용한 상품 결제 앱 니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디지털하면 한국이 탑클래스 아닌가요? 최근에는 버스에도 부분적으로 카드 단말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시장성에 따라 다르겠으나 전 분야 진출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 있으며 가장 불편한 건 물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지하수를 씁니다. 물론 수돗물도 마실 수는 없지만 물을 받아 놓으면 까만 침전물이 보입니다. 때로는 비릿한 냄새까지도 나고요. 이 물로 샤워를, 설거지를 하여 필터를 쓰려고 시장에 나가보면 있기는 있지만 모두 하나하나 따로 되어 있어 웬만한 지식과 손재주가 없이는 접근 자체가 힘듭니다. 그냥 메인, 프리필터 등을 하나로 묶어 누구나 간단히 설치할 수 있게 만든다면 등등으로 소소하지만 돈이 되는 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편함이 돈이라는 공식을 저는 믿습니다. 다만 소액일지라도 진출하시기 전 지인도 좋겠지만 코트라 등 믿을 수 있는 곳에 도움을 우선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유튜버나 인터넷 카페 등 정보는 많지만 거의 다 단편적이고 간접적인 것들이고 내가 하려는 것과 매치가 되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또 장관을 안다, 인맥이 있다, 좋은 차와 좋은 집을 자랑하는 사람 또한 결정적인 것이 통역입니다. 8에서 90%가 실망합니다. 또 믿을 수 없고요. 현재 100여 개의 한국 봉제 공장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미얀마도 아직은 리스크가 적지 않습니다. 미흡한 산업 인프라, 부족한 금융 시스템, 과도한 관료주의가 대표적입니다. 싼 인건비만 보고 무작정 진출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시아의 진주, 한번 캐보지 않으시렵니까? 지루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하루 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